자, 하이닉스 들여다보겠습니다. 벌써 하이닉스의 거래량이 300만 주예요. 거래가 실려 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기준에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만 하이닉스의 추세 추이 부분이 뭐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봉 기준에서 갭에 대한 기대 요인을 좀 가져가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조금 더 크게 움직여 줘서 뭐 우리가 원하는 아일랜드 갭이 형성되어 준다면 제일 좋은데 더 크게 움직여서 근데 이 정도의 범위에서도 충분히 아일랜드 갭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치 공간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흥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주말에도 올려드렸고 또 오늘 개장 초에도 올려드렸는데 TSMC의 그 실적 부분 사실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예상치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예상치를. 그 예상치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향후 전망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형성이 돼서 그 부분의 흐름이 전체 반도체주들의 주가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기준이 돼버렸어요. 일단 문자 사인이 7월 이후에도 계속 나갔는데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직원분들 요거 한 뭐 두세 장씩 묶어서 주세요.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7월 4일 또 7월 5일 7월 뭐 5일에도 계속 몇 번째씩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 오늘까지도 계속 문자 나갔어요. 오늘 것도 주셔야지. 오늘 것도 다 주세요. 오늘 것도 금요일 날 기준에서도 매매 사인을 2차적으로 또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만 계속 언급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그 위쪽에서의 수급 범위 매수 범위를 문자로는 못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저점에서 이제 뭐 손절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 한번 우리 VIP 방에서도 왜 주력주는 손절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손절이 꼭 능사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종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21개 업종 중에서 4개 업종 빼고는 다 시장 대비 하락입니다. 그 4개의 업종이 비금속 광물 시가총액 비중 1%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통신. 이쪽은 사실상 우리가 들어갈 그 업종군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비이성적인 흐름이었고 실질적으로 시장 대비 10배 올라와 있는 게 IT예요. 그들 위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원하는 수익 범위를 잡아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었다. 거의 제한적입니다. 어찌됐건 최근 들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올 때나 또 바닥 찍고 돌릴 때나 지속적인 이제 편입관점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요. 특히 이제 7월달에 바닥 찍고 나서 적은 등락 범위이지만 아름아름 이렇게 다 들어 올려놓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한 3장 정도씩 뭐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장? 2장씩 묶을까요? 하여간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5일 기준, 그 다음에 18일 기준, 뭐 그 앞전의 기준들의 개장 전 매매 사인 부분 이렇게 올려드린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가장 최근 것만 이렇게 올려드려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 거 있으면 그 이전 것도 개장 전 그리고 야간 자료들 있으면 더 주세요. 더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월 22일 기준에도 그러니까 시황이나 모든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전략 기준을 잡아드렸죠. 6월 22일 개장 전에 올려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21일 그 교육에서 잡아드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23일 그 다음에 7월 1일이 이제 최저 바닥.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모든 걸 기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7월 1일 이후에 바닥 찍고 7월 1일 이후에 이제 순간적으로 미끄러진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이제 크게 돌려놓은 건데 일단은 요것도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 21일자 이후에 제가
많이 안 좋았어요. 목이 많이 안 좋았어요. 목이.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지금도 이제 코가 많이 막혀 있고 그 목이 이제 좀 아주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 기침이 너무 많이 나요. 가래도 많이 끓고. 6월 21일, 24일 뭐 이 기준이 뭐냐면 사우디 아람코와 애플의 시가총액 순위가 이제 계속해서 요거 다 업데이트 해줬군요. 예. 계속해서 이제 그 바뀌고 있는데 일단은 그 사우디 아람코가 죄송합니다. 유가가 이제 하향되면서 100불 이하로 또 밀려 내려가고 하면서 사우디 아람코의 주가가 밀리는 흐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애플은 다시금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좀씩 상향된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은 15일자가 맞겠죠. 이렇게 되면 15일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다 바뀌어 놓은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사실상은 6월 21일 시가총액 순위가 바뀐 이후에 애플이 조금 더 이제 24일 날 올라왔고 다시 사우디 아람코가 이제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다시 애플이 7월 5일 날 올라서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애플 위주에서 형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사우디 아람코 대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이제 애플이 다시 올라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그 미국 쪽의 기업만 놓고 봤을 때 아쉬운 거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미끄러져 버렸다는 것이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기술주들의 시가총액이 이제 점진적으로 더 살아난다. 그러니까 가격 반발력이 세게 나온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전체 시황 부분은 이제 또 별도로 녹화를 좀 떠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실적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 실적 대비해서 발표된 실적이 사실은 예상치를 넘어섰어요. 근데 주가가 미끄러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이제 향후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근데 이제 일단은 주가를 한번 놓고 볼 텐데 이렇게 놓고 볼게요. 중국 증시는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6월 30일 기준에 나오고 나서 그게 이제 사실상 바닥이 된 거예요. 7월 1일 날 꽝 찍고 돌려서 19%까지 이 추세적인 흐름을 어찌됐건 하이닉스가 그대로 따라서 가지고 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6월 이후에 일봉으로 볼게요. 6월 이후에 일봉 이렇게 해서 바닥을 잡고 돌렸다. 요 흐름, 요 추이 그대로 움직임이 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같이 올려드릴 텐데 우리 그 직원분들은 조금 이따 비교 차트 같이 넣어서 해주셔도 돼요. 그건 설명을 제가 또 드릴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일봉 그리고 이왕 자르는 건 이제 제가 다 잘라서 같이 넣도록 하고 주봉 기준은 올해 들어서의 주봉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악형 뭐 주봉까지 볼 필요 있나요? 월봉 21년도 또 올해 들어서의 최고점 사상 최대 최고점 대비 뭐 상상을 초월하게 미끄러졌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가져갔었는데 그게 이제 바닥이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이 긍정적인데 전망치를 부정적으로 내놓은 부분에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는다라고 설정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시장에서 좀 더 강도 있게
반도체주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TSMC 쪽의 14일 실적 발표 부분이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표작업에서 다시 보여드릴 텐데 뭐 표작업 된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부분 1위가 대만 업체잖아요. 대만의 TSMC입니다. TSMC가 시장에서의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업황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부시고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줬고 거기에 3분기 전망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하이닉스의 변동 탄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까지 추가적인 강세를 띄면서 18%인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오히려 더 19%까지. 근데 그들은 이제 1월달 대비해서 또 조정폭이 깊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쪽의 6월 이후에 흐름 놓고 보시면은 두 개로 잘라드릴 텐데 저는 이렇게 자르고 종가 기준에서 이제 우리 직원분들은 종가 기준에서 한 번 더 잘라주세요. 거래량이나 이런 거 다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잘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하고 하나 붙여주시고 요건 별도로.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추세 부분을 뭐 갭상승으로 치고 들어 올려준 위치가 됩니다. 좀 짧게 끊어놔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뭐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그랬어요. 서양식 패턴 분석에 있어서는. 그래서 추세를 놓고 보면은 예를 들면 하락 추세는 베껴놨다.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에서 이 부분을 뭐 이렇게 해서 상승의 추세 라인으로 설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부딪히는 공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부터 끊어서 상승 추세의 상단 부분을 넘겼다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상승 추세 상단을 넘겼다라고 하면은 OMA가 아니라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 이상 그 등락 범위의 기준을 형성시키면 새로운 추세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각도가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입니다. 거래량을 수반했고 거래대금을 수반했고 그리고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에서의 흐름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 추세의 흐름을 우리는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추세 강화의 흐름으로 해석해서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세 부분에 대한 교육 자료도 지금 올려드릴 텐데 일단 이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을 많은 분들이 내 걸로 만들지는 못하고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이거 사서 내가 원금 회복을 어떻게 하나? 내가 손실 본 게 얼만데 하이닉스가 지가 움직여봐야 시가총액이 큰데 어떻게 움직이겠어? 이런 생각을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 교육 잘 읽어보시면 기존 추세선에 5에서 10% 이상 들어 올려주고 그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3에서 5거래일 이상을 그 위에서 움직임을 주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다. 변동성 부분은 평상시 대비해서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와야 되겠죠. 변동성의 움직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일주 월봉 전부 다 놓고 보실 때 일봉 기준에서의 그 추세 범위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계속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일동작이 20%까지 올라갔어요. 참 아쉽네요. 문자 사인까지 드리고 싶은데 뭐 아쉽지만 그래도 또 우리는 복수전 SK바이오사이언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이닉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좀 줄일 겁니다. 줄여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칩 수요 악화 뭐 7월 1일 기준 잡혀 있습니다. 그게 바닥으로 19% 들어 올렸다. 이걸 왜 갖고 나갔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부정적입니다.
조정받을 겁니다. 예,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걸 갖고 나가나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한적이다. 응? 과도하다 조정이.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나갔겠죠. 2분기 이제 하이닉스 전망 부분에 있어서 14일 날 TSMC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해줬고 14일 날 TSMC 올해 2분기 매출액 연결 기준으로 5,341억 달러 그리고 대만 달러 기준에 약 23조 달러 기준 뭐 이렇게 집계됐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크게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삼성전자는 사실 그 실적이 예상치가 잠정 실적이 발표된 상태고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향후 전망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찌됐건 이 부분에 오늘 뭐 이걸 작업한 거라고 한다면 이제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작업한 거라고 한다면 TSMC 부분은 좀 더 보강해서 해주세요. TSMC의 3분기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근데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1위부터 10위까지가 아니죠. 시가총액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1위부터 10위 업체죠. 이게 어떻게 영업이익 1위부터 10위야. 확 그냥 막 그냥 혼내줄까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업체 기준에서 실적 추정치 부분입니다. 컨센서스 부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7월 5일 날 5배까지 미끄러져 내려갔던 그러니까 7월 5일 이전 가장 그 저점까지 내려가 있던 7월 1일자 컨센서스 있나 좀 봐보세요. 그러니까 7월 4일 날 방송 원고나 이런데 혹시 캡처해 놓은 게 있는지 7월 4일자 그렇게 해서 7월 4일자 보면은 이제 7월 1일이 금요일이고 7월 4일이 일요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7월 1일 최저점 찍은 종가의 기준에 PER이 7월 4일자 HTS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상태까지 미끄러져 내려간 흐름의 기준이 될 겁니다. 뭐 하루 차이긴 한데 하루 차이의 기준에서 뭐 대략적으로 3,000원, 5,000원 차이니까 그것만 해도 PER이 뭐 거의 5배 수준까지 미끄러져 내려온 것이 확인이 될 거란 말이죠.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7월 8일자가 돼 있는데 7월 8일자 좀 필요 없죠. 금요일자 놓고 보면 되겠죠. 금요일자. 그 다음에 컨센서스 부분 이 부분도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8일자 필요 없이 이제 오늘자 거 지금 캡처를 할게요. 좀 이따 방송 원고 쓸 때 캡처하시죠. 뭐 지금 시간 없으니까 보기만 하고 지금 잘라주세요. 지금 만약에 식사 안 가신 분들 계시면 요 컨센서스 부분 지금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잘라서 그 별도 PPT에 넣어서 주세요. 별도 PPT에 별도로 낱장으로 주지 말고 별도로 PPT에 넣어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적 컨센서스 부분하고 이쪽 C계열 부분 그렇게 해서 더 지금 17일 기준에 영업이익 14조 6천억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14조 6천억.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더 하향이 된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이쪽에 무료 채팅방 들어가시면 이 위에 하이닉스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황 또 하이닉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7월 1일자 하이닉스 2시에 최저점 찍을 때 이 2시에 악을 쓰고 녹화한 게 39분을 녹화했어요. 39분을. 정리하서의 기준이 아니라 39분을 녹화하면서 시장 상황부터 해서 모든 하이닉스에 놓여져 있는 흐름까지 전부 다
그럼 이날이 종가가 87,500원입니다. 그럼 지금 올라온 게 15,000원 올라온 거예요. 대략적으로 15,000원 이상. 거의 뭐 18%?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는 거죠. 물론 위에서부터 두들겨 맞은 폭이 있긴 합니다만, 두들겨 맞고 나서 거기서의 로스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만 무너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거기서의 로스컷이 무조건적으로 중요하다, 좋다,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거기서 대처 방안을 계속 생각해야죠. 지금도 다 올랐다 생각해서 옮기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이들이 끌어줘야 나머지 쪽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밴드 차트도 같이 잘라 주십시오. 오늘자 기준에. 밴드 차트도 오늘자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8일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밴드 차트가 올라와 있겠죠. 세계 시장 점유율 21년도 D램 시장 점유율 기준입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마다 월등히 높은데도 시가총액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높아요. 그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 그 증시에 놓여져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차세대 D램 9일자 기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월 17일자, 요게 이제 6월 9일자 정도 될 것 같아요. 6월 17일, 7월 8일 이렇게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막연한 공포 심리가 좀 확산돼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7월 5일자에도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7월 6일자 또 뭐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신 내용, 이것도 내용이 많으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7월 7일자, 그리고 7월 8일자 96,300원, 94,900원, 뭐 13일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잘 우리가 가지고 왔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결코 나쁘지 않은 시장의 흐름이 됐었겠죠. 자, 이 부분 이제 뭐 10시 20분에 10만 3천원, 요것도 이제 한 번 더 캡처를 할 겁니다. 10만 지금 3,500원이 고점이라서 다시 한번 이제 설정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7월 4일자에도 1일, 4일 뭐 계속 5일, 4일, 5일, 8일 계속해서 이제 그 전략을 설정을 해드렸고, 그다음 월봉 기준 이걸 똑같이 이제 지금 하나 더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봉 기준에 2015년 12월부터에서의 기준을 좀 놓고 볼 거예요. 시장의 지수를 사실상 견인한 것이 누구냐, 그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 되고, 월봉 기준에서 이제 2000 요 거래량 거래된 거 싹 다 뺍니다. 15년 12월 기준에 종합주가지수까지 같이 겸해서 놓고 보는데, 7월 8일자 놓고 보시면 이렇게 봉이 작죠. 반등의 봉이. 거의 뭐 이때는 반등봉도 없고 음봉으로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양봉의 크기가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그리고 이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 기준을, 여기를, 이때 저점 65,800원, 65,800원의 기준에 요때 당시에 2020년 영업이익 기준이 얼마였다 그랬어요? 영업이익 기준이 5조였어요. 5조. 근데 지금의 영업이익 기준은 얼마라고요? 지금의 영업이익 기준은 하향해서 14조입니다. 이제는 다시 상향할 수 있겠죠. 하향해서 14조인데 3750원이 15년도 말 종가의 기준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14조인데 그럼 5조일 때 65,000원, 66,000원이 최저점이었단 말이에요. 7만 원이라고 잡아도 더블만 돼도 14만 원인 거예요.
이거는 과도해도 너무너무 과도한 흐름이 되는 거고, 당연히 요 자락에서 장악형의 기준이 당연히 뜰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도 무리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장악형의 기준. 여기서 장악형의 기준을 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죠. 과도한 그 조정은 빠르게 돌린다. 그리고 시장의 지수의 견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 지수의 견인을 하이닉스가 충분히 삼성전자와 함께 잡아내줄 수 있다. 그들이 아니면 지수 3,300 못 넘겨요. 그럼 이들이 넘길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명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실적. 무조건 실적. 자나깨나 뭐 무조건 실적.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주봉까지 다 들여다볼 텐데, 상승 잉태형, 장악형 이런 식으로 이 장악형을 완전히 돌리는 흐름까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주봉 기준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작년 10월 그 흐름, 작년 10월의 저점에서부터 실적은 월등하게 개선되어 있는 상태의 기준이고, 저 10월의 저점을 95,000원을 깼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좀 함부로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기술적 분석 그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라고. 명목 가격 뭐 예를 들면 5만 원이 깨졌다, 4만 원이 깨졌다, 그런다고 해서 주가가 3만 원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저점 95,000원이 깨졌다, 9만 원이 깨졌다 해서 기다리고 있던 뭐 매물이 터져 나와서 힘겹게 하고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분명히 8일 날에도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장악 확인형으로 이제 완벽해진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매집이나 거래량 이런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왜 의미가 없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50%에 달하는 지분이 외국인들 지분인데 뭘 더 매집을 해요? 그 최근에 수급이 좋아서, 무슨 수급이 최근에 얼마나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했는데 저 50만 주씩 샀다고 해서 주가 오른 거예요? 순매수 기준에 50만 주 샀다고 해서 주가 오른 거냐고. 아니잖아요. 실적 그저 2050포인트까지 깨져 내려간다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결론적으로 막연하게 기술적 분석, 이상한 기술적 분석을 하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게 지금 아일랜드 갭이 형성되는 그 구간이에요. 갭 대 갭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날 그 시가가 10만 원, 딱 10만 원 수준인 거고, 그리고 갭 상승이 나오고 요 갭을 일단은 종가의 기준이 얼마야? 103,500원인데 갭 상승이 나와서 이 밑으로 밀려 내려오지 않고 이 갭이 유지가 되면, 이왕이면 더 큰 갭이면 더 좋은데, 그래도 갭이 나와서 무너져 내릴 때 이 갭 하락이 나올 때 얼마나 공포감이 앞섰습니까? 근데 지금 이 갭을 넘기고 들어 올려서 V자형 패턴으로 나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도 저 앞전 고점까지는 못 움직였지만 그 시장의 상황이었고, 7월달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로 놓고 보시면 이때도 정확하게 갭이 나왔어요. 이때도. 자, 보시면 아일랜드 갭이 일단은 형성이 되고 말 그대로 V자형 패턴이 연출되는 겁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 대칭형으로 이렇게 형성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대칭형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일랜드 갭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죠? 이것이 대칭형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요 가격이 기준이 되겠죠. 요 가격이 기준. 빠르게 14만 원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11만 4천 원까지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범위를 요 라인까지 당연히 대칭형으로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충분히 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더 가파르게. 갭에 대한 설정 범위의 기준
손골 반전, 아일랜드 갭 우리가 분명히 배웠고 그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굉장히 강한 가격 반발력으로 나타나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갭에 대한 그 교육 자료 보시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손골 반전은 요래요래 형성이 된다. 손골 반전이 나타나면 V자형 탄력 패턴 정고점을 계속해서 넘긴다. 그죠? 결론은 하이닉스에 대한 기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봉에서도 놓고 볼 수 있는 위치로. 거래대금, 거래량, 뭐 수급 이런 것보다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놓고 보는 게 가장 옳다. 그래서 아주 깊은 내용은 7월 1일자에 설정해드린 그 교육자료 내용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줄여드렸는데 뭐 9만 1,000원에서부터 뭐 2,100원, 2,500원, 6일날, 6일날, 7일날, 6일날 거 빼고 7일날, 또 13일날, 15일날, 또 18일날 뭐 이렇게,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이 부분도 이제 뭐 빼놔도 상관없어요. 지금 꼭 또 자를 거니까.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의 이 흐름, 주봉 기준에서의 이 흐름, 전부 잉태형에서 장악형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장악 확인형까지 확정이 됐고, 일봉 이제 여기다 올려드릴 거고, 일봉의 추세적인 부분. 그다음에 일주 월봉의 기준, 7월 1일날 저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7월 5일날 또 가지고 나가죠. 그렇게 돼서 저 흐름들,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장악형, 그리고 월봉의 기준에서 여기도 똑같아요. 사실은 이거를 이미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죠. 왜? 펀더멘탈상으로 너무 과도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거는 월봉으로 돌린다. 돌릴 거다. 이때 뭐 잉태형의 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장악형으로 돌릴 거다. 뭐 잉태형이냐, 그런 기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흐름 범위들을 전부 수익 범위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기준이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점들. 그러니까 지금 뭐 방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안에 이제 7월달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달 만기자들이 많으세요. 7월달 만기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조금 나 혼자 한번 잘 해보겠다 라고 하시면은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렇게 움직임 가져가시기보다는 연장하셔서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하셔야 되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이닉스 부분에 여기 이 내용 이외에도 수많은 내용들이 있죠. 대주주 지분율이라든가 또 외국인 지분율이라든가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갈 수 있어야, 그래야 뭐 박셀바이오의 상한가나 일동제약의 22%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 하나솔루션이나 OCI 추가적인 조정,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조정,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지수를 어느 방향으로 볼지에 따라서 손절할 것이냐, 차익 실현할 것이냐, 추가 편입을 해서 돌리는 모습을 볼 것이냐, 이런 기준점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시황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고 표현한 것처럼 시장 상황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시금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세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들어오셔서 일단은 뭐 VOD VIP 방도 있고, 그리고 VVIP 방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셔서 이렇게 기준 잡으시고 편입 설정 범위 잡으시고 같이 움직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정의원님들 이벤트는 지금 안 돼요. 녹화하잖아요. 정의원님들 이벤트는
오늘부로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이제 불기둥 마스터님 같으신 경우에도 변동성 매매 기준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올려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박셀바이오의 전략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일동제약 기준도 뭐 축하드립니다.